에메랄드빛 지중해가 펼쳐진 유럽 문명의 발상지. 신화 속 신들이 사는 곳. 이곳은 그리스다. 길고 긴 시간 동안 전해져 내려온 그리스의 민주주의 문화와 그리스 신화는 전 세계로 뻗어나갔다. 세계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지중해의 문명이 꽃핀 나라. 그리스의 깊은 역사 속으로 빠져들어가 보자. 유럽 발칸 반도의 남쪽 끝, 지중해에 둘러싸인 나라, 그리스. 그리스의 길고 깊은 역사는 현대부터 시작된다. 그리스 제2의 도시, 테살로니키. 테살로니키의 바닷가 도심 중심에는 축제와 연례 행사 등이 열리는 아리스토텔레스 광장이 있다. 1950년대 아리스토텔레스 광장이 지어졌다. 광장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름을 따서 지은 명칭이다. 테살로니키는 1912년까지 오스만 제국의 영토였다. 오스만 제국의 통치하에 테살로니키는 도시 확장 계획 없이 발전되면서 거리가 비좁았고 유럽 도시의 필수인 광장도 없었다. 1917년 제1차 세계대전 중 테살로니키에는 대화재가 일어나게 된다. 화재는 32시간 동안 지속되었고 테살로니키의 32% 9,500채의 주택이 파괴되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 테살로니키는 화재로 인한 피해를 재건할 때 많은 인구를 수용하고 쾌적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새로운 도시 계획을 설계하도록 프랑스 건축가에게 의뢰했다. 이로 인해 개선된 교통 노선, 아리스토텔레스 광장 및 기타 편의시설이 만들어졌다. 현재 이 아리스토텔레스 광장은 축제와 연례 행사 등이 열리며 테살로니키의 중요한 관광 명소가 되었으며 또한 젊은 세대의 핫플레이스로 인기를 끌고 있다. 그로부터 약 80년을 거슬러 올라가 1893년 그리스 남쪽에는 한 운하가 있다. 그 이름은 코린트 운하. 코린트 운하는 수에즈 운하, 파나마 운하와 함께 세계 3대 운하 중 하나다. 그리스 본토와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연결하는 코린토스 지역을 가로지르는 운하이다. 코린트 운하 건설은 고대부터 계속해서 시도해왔지만 기술력 부족으로 번번이 실패했다. 이후 실현하지 못했던 코린트 운하 건설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알프레드 노벨이 상용화한 다이너마이트의 이용이었다. 그로 인해 1893년 6.3km 길이의 세계 3대 운하인 코린트 운하가 완공되었다. 운하를 이용할 경우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돌아가는 것보다 운항거리가 약 700km 줄어들었다. 운하 건설은 성공적이었으나 좁은 폭과 얕은 수심, 강한 바람과 조류, 석회암 지형으로 무너질 위험이 높아 화물선은 코린트 운하를 통과하는 것을 지향한다. 현재는 대부분 관광용 여객선 이용이 많은 코린트 운하다. 그로부터 약 400년을 거슬러 올라가 14세기 그리스의 중앙부에 위치한 메테오라라는 도시에는 오래되고 고립된 수도원들이 있다. 메테오라는 그리스어로 공중에 떠 있다는 뜻이다. 높은 바위 기둥 위에 세워진 수도원들을 두고 지어진 이름이라고 한다. 바위들의 평균 높이는 300m이며 가장 높은 것은 550m에 이른다. 처음 수도사들이 이북은 동굴에 살러 온 것은 9세기였으나 수도원 건물이 건축된 것은 14세기에 이르러서였다.
비잔틴 제국이 쇠퇴하기 시작하고 적대 세력인 오스만 제국, 즉 이슬람 세력은 계속해서 수도원들을 공격해왔다. 본래의 종교를 억압받기 시작한 수도사들이 고립되고 안전한 곳을 찾아 근처 바위 위에 작은 공동체를 이루었던 것이 그 시작이다. 자신의 종교를 지키기 위한 수도사들과 수도원으로 인해 그리스가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그리스의 기독교는 사라질 위기를 벗어나 보존될 수 있었다. 관광객에게 개방된 수도원은 총 6개가 있으며 그 중 하나는 수녀원이다. 현재까지도 이 고립된 수도원에서는 수도사들이 수도를 하고 있으며 그 역사와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그로부터 약 800년을 거슬러 올라가 6세기 그리스의 북서부에 위치한 요아니나라는 도시에는 요아니나 요새가 있다. 요새는 요아니나의 큰 호수인 함보티다 호수를 바라보고 있다. 요아니나 요새는 요새 안에 구시가지가 있어 구시가지가 요새화된 것이 특징이다. 이곳은 그리스에서 가장 오래 지속적으로 사람이 살고 있는 비잔틴 요새로 구시가지 안에는 역사적인 건축물과 박물관으로 가득 차 있다. 기록에 따르면 비잔틴 시절 황제 유스티아누스 1세가 6세기에 주민들을 위해 새롭고 잘 요새화된 도시를 건설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후 오스만 시대에 요한이나 요새에 있던 기독교 공동체가 추방되고 요새가 재건축되었다. 오스만 시대의 요한이나는 그리스에서 가장 재정적, 문화적으로 부유하게 번성한 도시 중 하나로 발전했고 현재 그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로부터 약 1000년을 거슬러 올라가 기원전 5세기 중반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 아테네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유적지 아크로폴리스가 있다. 아크로폴리스는 높은 도시라는 뜻으로 그리스의 여러 도시에는 고대에 지어진 아크로폴리스가 있다. 그중 아테네 아크로폴리스는 건축학적,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고대 유적지이며 고대 그리스 문명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곳이다. 아테네 아크로폴리스는 기원전 5세기 중반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에서 승리한 후 고대 아테네의 황금기에 건설되었으며 민주주의와 예술, 철학의 중심지였던 아테네의 번영을 상징한다. 156m의 평평한 바위 언덕에 위치하며 당시 적의 침략으로부터 방어가 가능한 중요한 군사적 요지였다. 대부분 아테나여 신에게 바쳐진 신전과 건축물이며 종교적, 정치적 중심지로도 사용되었다. 이곳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1호인 파르테논 신전이 있고 에레크테이온 신전, 신전 입구인 프로필라이온, 아테나 니케 신전, 디오니소스 극장, 헤로데스 아티쿠스 극장 등 많은 유적이 있다. 약 25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웅장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아크로폴리스는 당시 고대 아테네의 위력을 그대로 느끼게 해준다. 그로부터 약 몇십 년을 거슬러 올라가 기원전 5세기 후반 필로폰네소스 반도 남쪽에 위치한 스파르타. 고대 스파르타 폴리스는 스파르타만의 엄격하고 치열한 군인 양성 방식을 사용하는 군사국가로 유명하다. 기원전 480년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 스파르타를 포함한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 연합과 페르시아 제국 간의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 이때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파르타의 테르모필레 전쟁이 일어났다. 이 전쟁은 역사상 가장 치열했던 전투로 꼽힌다.
당시 스파르타의 왕 레오니다스는 단 300명의 스파르타 용사들을 이끌고 페르시아 대군을 상대로 테르모필레 협곡을 무려 사흘 동안 지켰다. 이 전쟁으로 스파르타가 얼마나 강한 정신력과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줬다. 이때 레오니다스 왕과 스파르타 용사들은 전멸했지만 끝까지 버텼던 레오니다스 왕과 스파르타 용사들의 정신은 아직까지도 회자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스파르타 도심에는 스파르타의 영웅 레오니다스의 동상이 서 있다. 전 세계로 널리 알려진 고대 스파르타 정신은 현대시대의 엄격한 교육 또는 강한 훈련을 할 때 스파르타식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 오래된 것의 아름다움. 현대부터 고대까지 찬란했던 역사가 남긴 산물들이 있다. 고대 문명이 꽃핀 곳. 이곳은 그리스다.